일은 인간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행위와 노력을 가리킨다. 단순한 생계수단에서부터 존재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일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유해온 주제다. 이 시간에는 동서양의 어록과 한국의 격언, 그리고 한자어 어휘 분석을 통해 일의 다양한 층위를 살펴본다. 먼저 이를 가리키는 한자어 하나를 짚어두는 것이 순서다. 업이라는 말이 있다. 한자로는 여이라 쓴다. 본래 이 글자는 악기를 걸어두는 나무 받침대에 톱니 모양의 무늬를 새긴 형상에서 비롯되었다. 그 무늬를 새기는 행위, 즉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반복적 작업이 업의 어원이다. 이로부터 업은 직업, 사업, 나아가 불교적 맥락에서 행위가 남기는 결과, 즉 인과의 흔적을 뜻하게 되었다. 일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에게 흔적과 결과를 남기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 이 글자에 담긴 뜻이다. 또 하나의 한자어가 있다. 유사지추다. 한자로는 요시지추라 쓴다. 유는 있다, 시는 일, 지는 조사, 치는 가을을 뜻한다. 직역하면 일이 있는 가을이다. 가을은 수확과 결산의 계절이자 전통 사회에서 전쟁과 사냥이 벌어지던 긴박한 시기였다. 유사지추는 국가나 개인에게 중대한 일이 닥쳤을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정착되었다.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과제의 발생이 아니라 시대적 무게를 짊어지는 순간임을 이 표현은 암시한다. 이제 서양의 어록으로 넘어간다.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는 서간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은 고귀한 마음의 영향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구조는 선명하다. 세네카에게 일은 마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물질적 조건에 해당한다. 마음이 고귀해지려면 영양이 필요하고 그 영양의 원천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상태를 세네카는 마음의 결핍으로 본 셈이다. 이 관점은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에게서도 이어진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뛰어난 천분도 무의도식에 의하여 멸망한다. 천분, 즉 타고난 재능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다. 일하지 않음으로써 소모되고 소멸된다. 몽테뉴의 이 진술은 재능을 존재론적 조건이 아닌 실천의 산물로 규정한다. 재능은 일함으로써만 살아남는다. 스위스 법학자 헐티는 그의 저서 일을 하는 기술에서 더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인간의 행복의 대부분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과 일로 인한 축복으로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결국 이를 유쾌한 것으로 편하게 한다. 인간의 마음은 진정한 일거리를 발견했을 때처럼 유쾌한 기분이 드는 때는 없다. 제군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일을 시작하라. 실패한 생애는 대개 그 사람이 전혀 일을 가지지 않았거나 일이 너무 적었거나 혹은 정당한 일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일로 하여금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함으로써 참된 신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이것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죄다 노년에 이르러서 정신의 창난 혹은 육체의 희약에 빠지고 만다. 헐티는 이를 행복의 조건으로 설정하면서도 동시에 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선을 긋는다. 일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그 수단이 올바른 방향을 가질 때에만 생의 후반부를 지탱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같은 헐티의 저서에서 나온 또 하나의 문장이 있다. 항상 다만 오늘을 위하여서만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 내일은 제 혼자 찾아온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내일의 힘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은 일의 시간성에 관한 진술이다. 먼 목표를 향한 부담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단위에 집중하는 실천이 지속 가능한 노동의 방식임을 헐티는 주장한다. 이 시간성의 문제는 영국의 역사가 그로트에게서도 반복된다. 절로 길이 열린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그것은 앞날을 기약하는 한 알의 씨앗이다. 그로트에게 오늘의 일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던져진 씨앗이다. 씨앗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러시아 작가 고리키는 이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대립시킨다. 희곡 밑바닥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일이 의무이면 인생은 지옥이다. 낙원과 지옥이라는 극단적 대립항은 일의 내적 조건, 즉 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질을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일의 종류나 양이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내면의 상태가 삶을 규정한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 지브라는 이 태도의 문제를 사랑의 언어로 풀었다. 이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마련된 사랑이다. 그러해서 만약 그래가 사랑을 갖고 일에 임하지 않고 오직 분노를 갖고 그것에 임한다면 오히려 그래의 일을 버리고 사원의 문간에 앉아서 기쁨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편이 나으리라. 지브란에게 일은 사랑의 외형화다. 분노로 수행되는 일은 일이 아니라 폭력이며 차라리 일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그는 말한다. 이 진술은 일의 동기를 사랑에 두는 독특한 윤리적 입장이다. 한국의 속담은 일을 훨씬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한다. 가을 일은 미련한 놈이 잘한다는 속담이 있다. 가을 수확은 영리함이나 전략보다 체력과 반복적 인내를 요구한다. 영리한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다 시기를 놓치고 우직하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일을 끝낸다. 이 속담은 특정 종류의 일에는 지능보다 지속성이 더 유효하다는 경험적 판단을 담고 있다. 손 흘린 물도 피긴다는 속담도 있다. 손에서 흘린 물, 즉 사소하게 흘려버린 것도 모이면 쓸모가 생긴다는 뜻이다. 작은 일, 흘려버린 듯한 노력도 결국 축적되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실용적 지혜다. 마음 없는 연불이라는 표현도 전해진다.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연불은 본래 집중과 규의를 요구하는 행위인데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연불은 종교적 행위도 진정한 일도 아니다. 이 표현은 고리키나 지브란이 말한 것과 같은 방향을 민중의 언어로 보여준다. 일은 행위의 형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연한 제사 지내고 어물값에 물린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일을 하고서 그에 따른 후환을 입게 된다는 뜻이다. 일을 잘 선택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관점이 여기에 있다. 불필요한 일을 착수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담을 초래한다. 소나기는 오려하고 뚜은 마렵고 핏바리는 움직이고 길 기둔 넘어지고 소는 뛰어나갔다는 속담도 있다. 각각의 사건이 동시에 닥쳐와 어느 하나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 속담은 생생하게 그려낸다. 이탈리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일을 빠르게 하려면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에게 위임된 일은 지연되거나 변질된다. 일의 속도와 정확성은 당사자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영국 속담은 일과 동기의 관계를 더 냉정하게 본다. 사랑은 많은 일을 한다. 돈은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를 묻는 속담이다.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더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금전적 유인이라는 사실을 이 속담은 숨기지 않는다. 동양의 어록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동양의 한 기록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일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먼 곳은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데 시작도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놓쳐버리는 것이다. 일의 가용성은 먼데 있지 않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노동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했다. 자기 일은 편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품몸을 뺏는 일을 중지하라. 자기 자신이 일하여 자기 틀 기르지 않고 타인에게 자기를 기르도록 강제하는 자는 시인 동증과 마찬가지다. 타고르의 이 발언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스스로 일하지 않고 타인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생의 형태이며 일의 의무는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부과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일본 시인 안도현은 시 아침 전화가 울린다에서 이렇게 썼다. 차량해도 좋다. 나는 부지런한 일꾼이니까 전화가 울린다. 날마다 어제를 새롭게 한다. 이 시는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조용하게 긍정한다. 전화가 울린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고 일이 이어진다는 신호다.
어제를 새롭게 한다는 표현은 반복되는 일상의 일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매일의 갱신임을 말한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인간의 일은 다만 자기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데 있다. 그것은 마치 도끼가 언제나 닦아져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톨스토이의 비유는 정밀하다. 도끼는 녹슬면 쓸 수 없다. 일이란 특별한 성취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속적 훈련이다.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닌 유지의 윤리다. 아일랜드의 수필가 린드는 일과 놀이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풀었다. 일은 놀이보다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일 일한 사람은 저녁에 이젠 자유롭다는 신선한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종일 노는 후에는 지독한 피로만 남을 뿐이다. 나는 일주일간의 놀이에서 완전히 회복되려면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린드의 이 진술은 일상의 통념을 뒤집는다. 일은 소진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정돈의 원천이다. 무목적한 유의가 오히려 더 깊은 피로를 생산한다. 버크는 절망의 국면에서 일이 갖는 기능을 지적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그러나 만약 견디기 힘들 겐 망하게 되면 일을 계속하라.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일을 계속하는 것은 낙관의 표명이 아니다. 감정의 상태와 무관하게 행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버크가 말하는 일의 기능이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보어링 보우크는 단편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들은 보잘것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인간의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복잡한 계획도 하나의 단순한 효과를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수단을 동원해도 그것이 산출하는 결과는 단순하고 한정적이라는 것이 보어링 보우크의 관찰이다. 일에 대한 일종의 역설적 냉소이자 인간 행위 전반에 대한 겸허한 인식이다. 한국의 속담 몇 가지가 더 일의 구체적인 면모를 가리킨다. 만매 포엇한다는 표현이 있다.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을 마지못해 힘을 이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한국어 표현이다. 일을 한다는 것이 항상 의욕의 산물은 아니다. 내키지 않으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 그 억지스러운 지속도 일의 한 형태임을 이 표현은 보여준다. 대장간에 칼이 없다는 말도 있다. 이담대찬이라는 문헌에 전해지는 표현으로 남의 일에 쫓겨 정작 자기 일에는 손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표현이다.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의 집에 정작 칼이 없다. 남의 수요를 충족시키느라 자신의 필요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백년 천년 달래 캐도이라는 표현도 전해진다. 오래 두고도 거칠게 다루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간의 길이가 일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랜 시간을 들여도 거칠게 처리된 일은 결국 거친 결과를 낳는다. 일은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다. 동서양의 기록들은 공통적으로 일이 인간의 내면 상태, 윤리적 태도, 그리고 시간 운용의 방식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마음으로 임하며 얼마나 지속하는가의 문제가 곧 삶의 형태를 규정한다. 고리키는 일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다. 일이 의무이면 인생은 지옥이다. 성경은 일을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안에 놓인 부르심으로 본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두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한다. 타락 이전부터 일이 있었다는 이 진술은 일이 인간을 벌하는 짐이 아니라 그 존재의 목적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네카가 일을 마음의 영향이라 부르고 몽테뉴가 재능은 일함으로써만 살아남는다고 말한 통찰은 여기서 그 뿌리를 얻는다. 다만 헐티가 경계했듯 일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사람을 섬기게 하는 대신 사람을 삼킨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한다. 일의 방향이 참된 주인을 향할 때 오늘 심는 한 알의 씨앗은 비로소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노동이 된다. 고리키가 나눈 낙원과 지옥의 갈림길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그 답을 얻는다.